경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라임 경북뉴스의 김달련입니다. 6.13 지방선거가 이제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 프라임 경북뉴스는 유권자 여러분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경주시장 후보들을 만나 정책을 들어보는 대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무소속으로 출마하신 박병훈 후보 나와 계십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후보님은 도의원 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경주 시민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도 후보님 직접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박병우는 고향 경주에서 태어나서 대학까지 졸업하고 대학원도 하고 또 영남대에서 대학원 박사과정을 할 때까지 경북 일원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살아왔습니다. 그 이후에는 많은 일들을 했지만 특히 경상북도 의회 예결위원장을 맡아서 경상북도의 살림 전반에 대한 부분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예산 편성에서부터 그것을 실행하고 감사하고 평가하는 기능까지 해봤습니다. 그리고 도의회 운영위원장을 맡아서는 집행부와의 관계, 운영의 관계, 그리고 견제와 협조의 관계를 제대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안정적으로 도정 관계를 잘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의정 상을 받기도 했고요. 그리고 특히 경주 시민의 삶의 질이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전문가들하고 밤낮 없이 고민하고 또 이렇게 연구도 해봤습니다. 저는 55년이라는 세월 동안 경주에서 시민들과 희노애락을 같이 하면서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마음으로 시민들과 함께 울고 웃고 함께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모내기철에는 그 논바닥에 가서 우리 농민들과 함께 하기도 하고 인간쟁이가 돼서 어르신들 대신해서 끌어보기도 하고 어두운 사무실에서 또 이렇게 어려운 기업가들과 희망을 놓지 않도록 함께 고민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청년 실업자인 우리 청년들과 희망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함께 고민도 해봤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일들을 현장에서 많이 겪어봤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경주의 새로운 변화, 새로운 발전, 새로운 도약을 위한 확실한 준비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박병우는 경주 시민과 지금까지 함께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후보님께서는 처음에 자유한국당 입당을 희망하셨습니다. 근데 결국은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시게 됐는데요. 무소속 출마 배경과 6.13 이번 선거에 임하시는 각오를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지난 시장 선거에서 새누리당으로 출마해서 이렇게 경선이 90%좀 진행된 가운데 새벽 3시에 시민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공천권을 박탈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과 많은 지지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출마를 권유했고 그래서 이렇게 탈당을 하고 출마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유한국당의 공천 신청과 복당 신청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중앙당에서 입당 조건에 출마하지 않는 조건 그리고 자유한국당 선거를 적극 돕는 조건으로 입당을 하라는 기상천외한 헌정사에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 이번에 이렇게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중앙당에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당은 정권을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결사체고 또 선거를 전제로 해서 입당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출마를 하라는 것은 국민의 선거권, 비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인 정당에서 하는 일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혼인은 해줄 테니까
혼인 신고를 하지 말고 시집에 가서 일이나 하라는 거와 똑같지 않느냐, 이런 논리로 제가 전달을 하고 제가 이렇게 출마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선거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예, 이번 지방선거에 후보님이 준비하신 주요 공약과 후보님의 차별화된 전략이 있으시다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 경주시장으로서 저 목표는 첫째, 40만 경주 시민이 살아가는 현대적인 역사, 문화, 관광 도시를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공약 내용은 경주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 그리고 시민의 행복 정진, 그리고 경주의 역사성과 정체성 제고 등에 초점을 맞춰 놓고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경주 지역과 중심권 남경주 지역, 이것을 경주의 남북축으로 이렇게 해서 기존의 정책을, 남북축은 기존의 정책을 실효성 있게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주의 지속 가능한 발전 동력을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동서축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쪽에는 우리 원자력 발전소나 한수원 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신재생 에너지 과학 연구 벨트를 넣고, 서쪽으로는 역세권에 양성자 가속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첨단 과학 연구 벨트가 들어오면 경주시의 미래 성장은 보장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경주는 광역 교통망과 이어지는 경주의 내부 교통망 체계가 아직까지 이렇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서 경주 관광 산업에 효과를 넣을 수 있는 영양제 역할을 투여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제가 도의회 의정 활동을 통해서 체득한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을 확고하게 가지고 이 부분을 제대로 한번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제가 다른 후보처럼 경주 전역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나 권역별 공약 등 이른바 큰 공약을 최우선으로 발표하지 않고, 제가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필요한 생활 공약을 제일 먼저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시민의 행복 정진을 위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유로 인해서 경주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생활 공약을 제가 14일 날 1차로 발표했는데, 그 발표의 내용이 축산업 부분을 절제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영세 상인들에게 저는 삶의 희망을 드려야 된다. 이분들에게 작은 도움은 큰 희망을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약에서도 꼼꼼히 챙기고 있고, 이분들에게는 담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든지 대출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정부의 각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에게는 정부의 정책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시에서 보증을 하고 이자를 보전해주고 1,000만 원 이내는 이렇게 대출해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제가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기업인과 중소상인들이 우리 경주를 지키는 큰 별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뛰고 또 기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야 세원이 안정적으로 또 확보될 수 있고, 이 세정이 들어와야 시정을 또 제대로 꾸려갈 수 있고 복지도 실현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경주시장이 해야 될 일들이 명확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인들을 위해서는 특히 우리 경주에 현재 있는 기업인들은 기업을 잘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이나 모든 부분에서 지원을 하고, 특히 노사 문제에서 정부에서 노사 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기능들이 현장에서 큰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사평화재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직접 시장이 그분들과
한국노총이 되든 민주노총이 되든 어떤 노조가 되더라도 함께 만나서 기업과 노조가 노사관계가 상생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경주의 기업들은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이미지를 제대로 만들어내서 모두가 이렇게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재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상인들에게는 비수기가, 경주는 관광이 이렇게 계절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수기가 많아요. 이래서 비수기가 없는 경주를 만들어줘야 경주 상인들이 이제 제대로 안정적인 기반 위에 이렇게 장사를 영위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특히 경주는 이제 역사성과 정체성 제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사 문화 관련에 대해서 국책 사업을 전체적으로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경주에는 보면 역사 문화도시 사업, 그다음에 환경 보건 사업, 3대 문화권 사업, 고도 보존 육성 사업 등 여러 가지가 이렇게 중복되어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실용성 있는 마스터 플랜을 제시하고 그것을 마련해야 될 때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서 정부에 이것을 요구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이 제대로 이 체계적으로 실효성 있게 일을 진행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공략했던 것은, 이번에 또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 공략보다 이렇게 하나하나 기초부터 단단하게 해서 전체를 풀어가는 그런 형태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이제 현대적 역사 문화 도시를 건설하시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남북축의 효율적인 발전도 필요하고, 또 새롭게 이제 동서축의 네. 새로운 발전 모델을 제시하셨습니다. 네. 예.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 지원과 기업 중소상인들을 위해서 노사평화재단, 즉 노조의 안정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도시에서 네. 이제 경주에 네. 기업이 몰릴 수 있도록 네. 만드시겠다, 예.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 그래서 거기에 또 기업 지원 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또 우리 상공회의소와 기업인들 전문가가 참여하는 그런 기업 지원 센터까지도 만들어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후보님께서는 그 앞서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공약을 많이 몇 번 발표하셨는데, 네. 그 중에 도시와 농촌의 균형 발전을 이야기하시면서 네. 뭐 일부에서는 신농자 천하지 대본이 기대된다라는 기대감까지 표시하고 있는데, 네. 후보님이 가지고 계시는 농업에 대한 입장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경주는 이 농업도시, 도농복합도시라 보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지난해 말 경주의 농업 인구는 한 37,300명 정도 됩니다. 경주 인구가 지금 현재 한 26만 한 5천쯤 됩니다. 그러면 한 15%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전국 농업인 수를 평균으로 보면 4.86명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경주는 거기에 비교하면 한 3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경지 면적도 안동 다음으로 우리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2376헥타르가 되고요. 전체 면적은 우리 13만 2441헥타르입니다. 이것 또한 한 15%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4일 날 제가 생활 공약 중심으로 1차 공약을 발표할 때 가장 농업을 먼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농촌과 도시의 균형 발전을 달성하는 것을 첫째 목표로 하겠다. 그리고 경주시에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농업 인수가 15%고 농업 면적이 15%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에 투자되는 예산이 직접비로는 한 7% 정도 되고요. 간접비로 한 3% 정도. 이것은 시에서 발표하는 거, 농업인들이 주장하는 거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간접비를 포함해서 저 임기 내에 점차적으로 한 15% 정도 만들어서 이렇게 경쟁력을 높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에는 지금 그 많은 농민과 농업인수와 여러 비율이 그렇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농정국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농정국을 신설해서 농축산보호 정책과 농가 복지 정책을 동시에 실현해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정책 목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농 균형 발전이고 실천 목표는 농가 소득 증대와 농민 복지 증대의 목표를 두고 있고요. 실천 목표로는 제가 뭐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예를 드린다면 농민 월급제를 도입해서 농민도 어민도 이제 월급제에 안정적인 일을 하는 직업이 되었다라는 자긍심을 갖도록 해드려야 되겠다. 그랬을 때 농촌이 안정이 되지 않을까. 이것은 방법을 딸기나 사과나 배나 이런 농작물을 하는 농촌에 계시는 우리 분들에게 농협과 약정을 해서 거기에 따른 월급을 주고 이자는 시에서 보존해주는 형태로 해서 안정적인 방법을 취할 예정이고요. 농번기에 한 25일 정도 됩니다. 봄, 가을인데 이제는 농촌에 가면 노령화, 고령화, 여성화가 돼서 일손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부부간에 다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밥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마을 공동 급식제를 도입해서 그분들이 일하는데 밥 때문에 걱정 안 하도록 한다든지 병충해에 공동 방제를 통해서 병충해가 일어났을 때 공동으로 작업을 함으로써 병충해도 빨리 좀 적응하고 없애고 또 이렇게 일손도 들어주는 이런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소를 키우거나 낙농을 하는 사람에게는 초상이 집안에 상이 나거나 해외 여행을 한 가고 싶어도 그 중간에 일을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농가 도우미를 통해서 그것이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그 다음에 축산 농가는 우리나라 축산 농가 전체에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50년 아니 그 이상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농사를 축산을 해왔는데 최근에 정부가 3년 전에 농가 무허가 양성화 적법화 제도가 만들어졌어요. 그 제도의 틀 속에 지금 수많은 시간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것을 제도 속에 넣으려고 하니까 3년이 경과했는데도 전국적으로 12%밖에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1년 유예를 시켜줬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유예를 시켜줘도 1년 후가 되면 농민들이 벌금을 내는 범법자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축산 농가의 기반이 완전히 달라지는 형태가 될 것이다. 그래서 경주시에서 제가 시장이 된다라면 TF팀을 구성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농민의 입장에서 한번 정리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체화된 좀 현실적인 부분을 좀 제대로 만들어 가면서 우리 전체적인 일을 만들어 가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농업이나 농축산인 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시겠다. 예. 예. 후보님 그 발표하신 공약 중에 참 재미있는 공약이 하나 네. 있어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경주시 전 가구에 전기료와 TV 수신료 예, 6만 원씩 지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 것 같은데 네. 예, 우선 전 시민에게 이걸 하려면 예산 문제가 굉장히 네. 걸림돌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재원 계획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왜 이 전기료와 수신료를 지원하시고자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12년 전에 방패장을 유치할 때 경주가 방패장 유치할 때는 한번 우리 경주 시민들은 문화재 보호법, 고도 제한, 사유재산 침해 여러 가지가 많았습니다. 그 이후에 태권도 공원 유치 정치적 논리, 힘의 논리에 빼앗기고요. 경마장 왔던 것도 빼앗기고 뭐 여러 가지로 경주 시민은 억울하고 힘든 과정들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주 시민은 우리 손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시대 한번 만들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때까지 검증되지 않았던 안전성에 대해서 생존권에 대한 위험성을 감안하고도
우리가 방패장을 유치해서 한번 잘 살아보겠다는 생각으로 그 높은 경쟁을 뚫고 시민이 89.5%라는 지지를 통해서 찬성을 통해서 방패장을 유치했어요. 그때 여러 가지 시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약속이 많았습니다. 방패장이 들어옴으로써 농업에 대한 친환경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된다. 전체를 매입해준다. 추국 수매를 해준다.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딱 하나를 실천한 것이 TV 수신료 직접적으로 시민에게 그렇게 혜택이 가는 것 중에서 TV 수신료 2,500원과 전기세 2,500원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주시에서 이제 일반 예산이 다 이제 정리가 그 예산이 다 없어지다 보니까 우리 3천억을 받았던 예산이나 이런 예산이 없어지다 보니까 일반 예산에서 이것을 전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그 중단을 하고 폐지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뭐 차상위 계층이나 장애인에게 주는 일부의 것도 있지만 저는 이것은 경주 시민이 방패장을 유치하고 직접적으로 혜택 보는 그분들에게 드리는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이것은 하나의 자존이다. 자존심의 문제다. 그래서 저는 꼭 이것을 다시 돌려드려야 되겠다. 그 방법으로는 우리 이 원전 주변 지역에 발전소 주변에 관한 법률을 시행령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발전량에 따라서 지금 현재는 킬로와트당 0.25원을 주고 있어요. 그게 평균 한 80억이 좀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0.5원으로 인상을 하는 부분을 산자부와 협의해낸다라면 이 정액한 예산으로 우리 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 공약을 했고요. 이 공약은 원전이 있는 지역에 지금 후보들과 또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이 공약을 다 같이 하자. 그리고 당선됐을 때 행정협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 협의회에서 이것을 같이 공동으로 엮어서 산자부와 협의해서 우리 꼭 이루어내자. 그렇게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어떤 형태든 약속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경주는 화랑 유소년 스포츠 특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경주시가 스포츠 도시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스포츠 인프라나 숙박 시설 같은 게 아주 잘 갖춰져 있다고 봅니다. 네. 예. 앞으로 스포츠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보완돼야 될 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지금 경주가 이제 유소년 축구, 초등학교 축구가 이제 여름 방학에 이제 화랑대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전국에서 최고 큰 대회로서 우리 경주에 여름에 방학 때 이제 많은 전국에서 이렇게 학생과 학부모들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숙박시설이나 관광 인프라, 역사 문화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보다 유리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을 이제 한 대회, 그 다음에 이제 겨울 비수기 때 되면 스토브 리그 해서 조그맣한 대회, 그 다음에 이제 태권도 이제 전지훈련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는 좀 체계화하고 제대로 만들어서 상품화 시켜내야 될 때가 됐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규모가 전국 대회나 경북 대회나 이렇게 대회를 치룰 수 있는 규격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체육인들 쪽으로 가면 동호인들 쪽으로 가면 테니스나 배드민턴이나 수영이나 볼링장 이런 볼링이나 이런 수요 인원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용 구장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을 이제 지금까지 하고 계시던 우리 시장님이 스포츠 복합센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복합센터의 기능이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체계화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설을 아무리 갖추었다 하더라도 위치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위치가 있는 곳이 지역적이냐 좀 전국적이냐에 따라서 이거 전국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아니면 지역민들만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경주에는 관광도 역사문화 관광이 있다 보니까 비수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 가지 안들을 갖고 있는데 경주를 겨울철에 완전히 특화된 전지 훈련 메카로 만들면 지금 경주에 있는 숙박시설이나 말씀하신 대로 숙박시설이나 관광인프라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고의 곳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분들에게 축구 프로팀이나 야구 프로팀이나 이분들까지 우리가 유치를 해야 되는데 이 대상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근 중국이나 일본이 있습니다. 프로팀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프로라는 사람들은 몸이 돈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제대로 된 구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숙박시설이 필요하고 관광이 필요하고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의 조건은 뭐냐? 인근 1시간 내에 스파링을 할 수 있는 연습 상대가 필요합니다. 경주는 천혜의 자원을 가졌어요. 세 가지 다 있는데 거기에 네 번째 있는 것이 포항의 포철, 대구의 FC, 울산, 부산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특화시켜야 된다면 비수기가 없는 시즌을 맞이할 수 있다. 그 야구팀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사람들이 원하는 양잔디를 한 4면 정도 갖추어서 이분들이 와서 전지훈련을 와서 연습 경기를 하게 되면 전국에 있는 대학 고, 중, 초등학교 팀들이 보는 것만 해도 배우는 거거든요. 올 때 그 사람들에게 또 대회를 개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까지 전체가 경주가 이 전지훈련이 메카가 될 수 있다. 그러면 특히 프로팀에는 유명한 선수들이 있으면 스포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계를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까지 합친다라면 경주가 새롭게 스포츠 메카로서 자리 잡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스포츠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네. 중요하게 보신 게 이제 비수기를 어떻게 극복하실 거냐. 네. 거기에서 겨울 전지 훈련장으로서 네. 국내 팀들뿐만 아니라 해외 팀까지 유치하시겠다. 예,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네. 예. 다음으로는 우리 후보님께서 5대 권역별로 주요 공약을 발표를 하신 게 있던데요. 예, 그 말씀을 하시면서 도시 공간 구조가 불합리하다. 경주는 경주의 도시 공간 구조가 어떤 점에서 불합리하다고 지적을 하신 겁니까? 사실 우리 경주는 포항을 인근으로 두고 있고요. 북쪽으로는 남쪽으로는 울산을 인근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의 정책은 사실은 포항에 이렇게 철강 산업이나 우수한 사업들을 우리 경주로 좀 유입하고 울산에 있는 자동차나 중공업이나 석유화학이나 이런 것들 중에서 좀 제대로 된 기업들을 울산권에다가 유입을 시켜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경주의 좀 발전에 큰 어떤 하나의 축으로 만들어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 기업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증가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현실적으로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는 이것을 다시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과감한 정책의 어떤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또 우리 경주는 도시공간 구조가 불합리성이 참 높습니다. 그 중에서 문화재가 가장 우선이고요. 둘째는 국립공원이 또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규제가 토지 이용을 제대로 못함으로써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에서 부지 면적은 2번째 넓은데도 불구하고 토지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이런 비효율적인 문제가 아주 크게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광역 교통망하고 연계된 내부 교통망이 좀 약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간의 교통 연계성이 부족한 게 또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 신성장 동력 산업이 좀 부재해서 자립 경제 기반이 좀 취약한 것이 현실적인 문제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지속적이고 인구가 감소하지 않도록 지역의 발전이 둔화되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어제 경주 전역에 대한 공약과 그리고 중북 중심권 동서남북을 해서 5대 권역을 중심으로 한 주요 공약을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경주의 천년 미래상을 구현하고 첫째, 지역 통합 및 균형 발전을 이루면서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하게 지역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간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그렇게 또 약속을 드렸습니다. 네. 네. 지금 뭐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추가 질문 네, 잠깐 네. 드리겠습니다. 네. 뭐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걸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네. 광역 교통망과 연계된 내부 교통망에 문제가 네. 있고 그로 인해서 네. 지역 교통 연계성이 부족하다. 네. 예. 그리고 내부 교통망 체계를 개선함으로 인해서 네. 지역의 관광 산업까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네. 하시겠다. 이에 대한 보충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좀 한번. 예를 들면요, KTX가 저 우리 그 화천역사에 들어옵니다. 네. 화천역사에 들어오는데 서울에서 화천역사까지 오는 데는 한 49,000원, 2시간이면 옵니다. 부산에서 30분이면 옵니다. KTX가 11,000원입니다. 거기에서 보문까지 가는 데는 우리 택시비로 하면 예를 들면 3만 원이 넘는다든지 시간이 또 2~30분 걸린다든지 이렇게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앞으로는 이제 우리 동해 남부선 철도나 동해 남부선 그 우리 도로나 모든 것이 이렇게 우리 KTX 역사와 또 우리 경주의 중심에 있는 경주역이 거치면서 남부선이 우리 현곡에 있는 경주역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이제는 좀 거기에서 구철도를 이용해서 시내로 이렇게 접근하고 그 접근된 그 모노레일이 보문 컨벤션 센터까지 이어지고 거기에 시내권에 있는 간이 역사를 만든다면 거기에서부터 폐철로를 이용해서 불국사까지 이렇게 우리가 트랩이나 이런 경전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결시켜낸다면 경주가 제가 생각하는 것은요, 보문단지까지 지금 경주가 어려운 것이 보문지구와 불국지구와 시내권이 이렇게 내부 교통망이 연계가 되지 않음으로써 불국은 불국대로, 보문은 보문대로, 시내권은 시내권대로 되다 보니까 중심 상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이 내부 연결 교통망이 돼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보문까지 연결되는 모노레일이 있을 거고요. 시내권에서 저 불국사까지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 그 폐철도를 이용해서 제주도 가서 혹시 저 에코랜드 가보셨습니까? 인위적인 테마파크를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철로에 작은 기차가 다니고 그 중간중간에 하나의 컨텐츠를 만들어서 그것을 구경하는 형태인데, 우리는 경주 전체가 천년의 어떤 컨텐츠가 될 수 있다. 거기에서 트랩을 이용해서 시내권에 와서 역 쪽에 와서 시내권에 들어가는 고객을 만들어내고 거기에서 동부 사적지나 그다음에 동궁월지 그다음에 월성 이것을 중심을 둔 또 하나의 컨텐츠, 거기에서 선덕여왕릉, 그다음에 가면 선덕여왕릉 옆에는 경북도에서 하는 수목원이 있습니다. 화랑교육원, 통일전, 남산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컨텐츠, 거기에 가는 데는
들길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에 들길을 만끽할 수 있어요. 거기에서 더 가면 불국사에서 조금 더 가면 영지모시스 아사달과 아산의 어떤 러브 스토리도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의 에코 트레일로 만들어낸다면 경주의 미래 아마 한번 우리 들어보시면 아마 경주 시민도 들어보시면 미래의 그 경주의 모습은 가슴 벅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후보님께서 경주 유권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경주 시민 여러분, 예비 후보에서 이제 등록을 하려고 하고 있는 저 박병훈입니다. 저는 최근 새벽부터 이렇게 시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많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을 만날 때마다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데 대해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선거가 2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경주는 여러 가지로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어렵습니다. 인구는 줄고 시민이 기대했던 모든 것들은 그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교육하기 어렵다고 떠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가 없어서 떠나고 있고, 관광은 지진과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지금 손님은 뚝 떨어져서 너무나 어렵게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은 이렇게 기업하기 어려워서, 또 우리 경주는 울산과 포항권에 있는 기업들이 특히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현대자동차나 현대중공업이 어렵게 됨으로써 우리 울산권에 있는 외동에 가면 모두가 이렇게 부도가 날 지경에 와 있습니다. 70% 이상 현대중공업과 관련된 기업은 부도가 나 있습니다. 저 박병훈은 얼마 전에 우리 시민들 보셨을 겁니다. 물 빠진 저수지에서 가뭄의 현장을 볼 때 우리가 걱정했던 부분이 봄에 단비가 또 비가 오면서 물이 채워지고 여유로움이 생기듯이 저 박병훈이 꼭 그런 비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민에게 필요한 것을 드릴 수 있는, 행복을 드릴 수 있는, 정말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박병훈이 꼭 되도록 시민 여러분 많이 도와주십시오. 꼭 열심히 해서 시민이 선택한 박병훈 앞으로 꼭 시장에 당당하게 당선돼서 시민과 함께 영원히 잘 사는 경주, 경주의 옛날에 그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그 영광과 자존 꼭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바쁘신 시간에도 이렇게 대담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경주 시민 여러분 도움이 되셨습니까? 이것으로 무소속 박병훈 후보님과의 대담을 마치겠습니다.